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민교과서 1학년 2학기 제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언어 생활 때문에 상처를 입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페이지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왼손에는 형광펜, 오른손에는 삼색 볼펜을 들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부터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상대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일상 대화에서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메시지나 인터넷 등에서도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서는 물론이고 사회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묶으세요. 니은으로 묶으시죠.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언어 생활의 문제점입니다. 오늘날 언어 생활의 문제점. 1번. 오늘날 언어 생활의 문제점 1번이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개인의 정서는 물론이고 사회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뭐냐?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더불어라는 소리 뭐야? 더 이야기해 보자면 더하기죠. 상대 입장이나 상대 입장이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해치기도 한다. 니은으로 묶으시고 오늘날 언어생활의 문제점 2번입니다. 자, 오늘날 언어생활의 문제점. 아주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주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오늘날의 언어생활의 문제점이죠. 자, 다음 단.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칠거나 속된 말이나 성격이나 능력, 배경,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말 등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거칠거나 속된 말이나 성격이나 능력, 배경,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말 등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 다 이런 말은 뭐라고요? 폭력적인 언어다 이 소리예요. 거칠거나 속된 말, 성격이나 능력, 배경, 외모 등을 갖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놀리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폭력적인 언어다. 결국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폭력적인 언어는 상대에게,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상처를 주고, 그 듣는 사람이겠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더하기죠.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파괴한다 이 소리죠. 막 자살하잖아요, 그죠? 막 인터넷 댓글 달린 거 보면 연예인들 자살하고 하는 거 다 그 폭력적인 말,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사람의 삶을 뭐 할 수 있다?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또 있다라는 거죠. 더하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 2번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쓰지 말자라는 거죠. 따라서 폭력적인 언어 대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정을 조절해서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언어를 뭐해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거 오마이노트에 정리해야 될 거 나오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이 뭐냐?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해치며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유발이란 말이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 상대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죠.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해결책.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 상대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또 가보죠. 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 이야기에 뭐 해야 된다? 공감하며 듣고 말해야 된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공감하며 듣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만 말하면 보세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도 형성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플러스 또 뭐가 있다?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밑줄친 부분은 뭐예요? 공감하며 듣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공감하며 듣고 않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요 시험을 못 봐갖고요 낙심하고 있어요. 나 국어 시험 봤는데 국어 시험 너무 못 봤어. 60점밖에 못 맞았거든. 막 그러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친구한테 아이 그거 참 쌤통이다. 약오르지 너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고 공감하며 말하며 듣는 거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공감하며 말하는 것은 그렇구나. 네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다음에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기운내. 이번 시험이 전부는 아니잖아.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게 나도 응원할게. 우리 같이 힘내. 뭐 이런 게 바로 공감하며 듣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 두 번째가 뭐냐? 공감하며 듣고 말해라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과 처지를 이해한 후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생성하여 상대와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적극적인 반응,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가 지닌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또한 말을 할 때는 믿음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우호적인 태도로 말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닌 의견이나 가치관을 모하면서 존중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마음단 가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는 언어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람직한 언어 생활의 효과다.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언어 생활의 효과다라는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공감하며 말하기 5마이너트 정리해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게 바로 공감하며 말하기예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생성하고 그리고 상대와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공감하며 듣고 말할 때 태도, 이거 중요하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귀 기울여 듣고 상대가 지닌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며 듣고 그리고 우호적인 태도로 뭐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들을 때하고 말할 때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까 밑줄 쳐준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7페이지로 가시고요. 7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자, 오늘날 언어 사용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 오늘날 언어 사용의 문제점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또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한다. 이 두 가지가 문제는 거예요. 그죠? 문제점 1번, 2번 아까 날 겁니다. 근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개인의 정서와 사회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자, 그럼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거칠거나 속된 말,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비속어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격이나 능력,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말. 상대방이 상처될 수 있죠? 아,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너는 난쟁이냐? 뭐 이런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하늘이 높은 줄은 모르고 땅이 넓은 줄만 아니? 뭐 이런 거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네 뱃속엔 거지가 들었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말고요. 감정을 조절해서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언어를 올바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폭력적인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죠. 자,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생성해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상대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며 듣고 우호적인 태도로 말한다라는 게 바로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이건 뭐 중요하죠. 5만원대 정리해주세요. 듣는 이가 공감할 만한 경험을 말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뭐 이런 거. 나도 그거 50점 맞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곁에서 친구가 응원해줘서 다음 시험에 잘 볼 수 있게 됐어. 너도 그러길 바란다. 뭐 이런 거죠.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하기. 너의 기분이 많이 상했겠구나. 뭐 이런 거죠. 듣는 이가 믿을 만한 자료나 사례를 인용하기. 야, 네가 아는 에디슨도 학교 다닐 때는 낙지생이었어. 학교를 중퇴했잖아. 뭐 이런 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속담, 명언 등을 이용하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 너무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거. 자, 공감하면 말하기에 듣기에 이런 것들. 관심. 그런데? 그래서. 공감. 그러게 말이야. 그럼. 동정. 저걸 어쩌나. 너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기쁨. 참 잘됐다. 멋진다. 신난다. 다시 말하기.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면 너의 말은 뭐 이렇게 바꿔 말하기. 비유하자면 네가 말하는 건 이런 거지. 뭐 분명히 하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이런 것들의 예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직한 언어 생활의 효과.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 꼭 하시고요. 꼭 복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후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